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먼저 민주당 공식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상황인데, 자, 당권 주자 두 사람 호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에 텃밭이고 아무래도 권리당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고 본산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 선거 때마다 호남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고 호남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결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남의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민주당의 전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호남 출향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박찬대 또 박찬대 또 정청래 두 후보자 모두 지금 호남 표심 잡기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고 박찬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호남 살이를 하면서 지금 표심을 갈고 있고 지금 뭐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콘서트를 하면서 호남 표심 지금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반 레이스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자가 좀 우세한 듯한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찬대 후보자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고 전체적으로 이 바닥 민심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자가 좀 우세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당원들이 아닌 이제 의원들 이 사이에서 이제 박찬대 후보자가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보이고 있어서 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거의 지금 백중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매우 뜨겁게 두 사람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전략도 다릅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싸우는 대표, 박찬대 의원은 섬김의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는데, 자, 정권 초반이고 강력한 여당인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싸우는 대표가 되겠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가질 것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 대표가 싸우겠다.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에게 싸우겠다고요? 그 지금 지리멸렬한 야당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대표가 싸우겠다. 이것은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고 박찬대 의원은 뭐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겠다는데 섬김도 그렇습니다. 섬김은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을 섬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미지가 지금 대통령을 당 총재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국민의힘과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그 결말을 봤을 텐데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지금 그냥 대통령의 마음만 잡겠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경선을 하고 있다. 이런 경선에서 국민들 감동이 있겠느냐.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명심 경쟁이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현실적으로 뭐 명심 경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아니냐라고 공격할 정도로 특히 이제 권리당원 중심으로 막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자가 내가 바로 명심이다 라면서 이제 명심 마케팅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 관계 또 당 대통령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산 지석으로 삼을 것은 역시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심이 거의 폭력적으로 행사가 됐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마음에 안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바꿔버리고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무런 견제 장치, 제동 장치를 못 하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대통령이 쫓겨났고 정권까지 넘겨준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연국 대변인께서 싸우는 대변인도 잘못됐고 섬기는 대표 그러니까 싸우는 대표도 잘못됐고 섬기는 대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그런 당대표는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내란 세력들하고는 좀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혁신위 파행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변화를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실망이 큰 만큼 당의 어떤 그 이미지랄까요? 여기에 대한 치명타에 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김용태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이번에 또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좌초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국민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안철수 혁신위, 안철수 이제 의원이 쏘아올린 이제 하나의 작은 공이죠. 쌍권 탈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 그렇게 지고도 조용한 정당으로 정말 졌는지 야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자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요한 정당이었는데 이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봐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국민의힘을 깨웠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설이 있죠. 안철수 의원이 어차피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까 인사혁신, 뭐 비대위,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당대표 나가려고 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속셈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순수하게 정말 인적 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쇄신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이런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네.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친윤 세력들에 대해서 그 폐해에 대해서 누구나가 당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 혁신의 방향, 또 혁신의 주체, 대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지면서 굉장히 당내에서 상당한 논란 속에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된 이른바 그 쌍권이죠.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어제는 안 의원을 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 자리에 욕심을 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표 자리 욕심낸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과 쇄신을 필요하느냐.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느냐. 역시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이다. 네. 그러면 누가 인적 청산 또 인적 쇄신의 대상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몰락시킬 그런 위기까지 몰고 온 그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그럼 뭐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역시 이제 과거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영입하는 데도 앞장섰고, 또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데도 앞장섰고, 또 대통령을 만드는 데도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는 데도 또 이 두 분이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은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두 분들 포함해서 현재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의 개혁의 대상, 혁신의 대상인데, 이런 분들이 마치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혁신위원장이 지명 닷새 만에 그만둡니까? 그리고 혁신위원 발표된 지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 그만둔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이 영남 세력 또 그리고 친윤 세력들로 완전히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은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친윤 세력들을 해체하지 못하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당은 어쨌든 혁신위를 빨리 재구성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뭐 어쨌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혁신위 구성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혁신위가 이제 혁신위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뭐 일단 벌써 동력을 잃은 것이고 혁신위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혁신위에서 무슨 인적 쇄신안을 낸다 하더라도 비대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네.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뭐 지금 비대위 체제가 친윤 세력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정말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낸다 한들 그에 받아들여질 그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은요 의원들이 혁신을 한다, 혁신을 주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당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이 해야 되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원이 지난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파동의 그 비정상화, 후보 교체 파동 속에서 당원들이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 시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깨어있는 당원들, 이 당원들이 직접 나서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은 그 의원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당대회를 송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혁신 전당대회로 하자.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모두 다 혁신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만큼 나는 우리 당을 황골 탈퇴시키겠다. 혁신안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 당원들이 당을 혁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에 나와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어요. 자, 두 사람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죠.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재명과 싸우겠다라면서 사실상 지금 출마 의사를 표명한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과연 당 대표 선거에 나왔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본인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저는 좀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본선에 뛰어들지 못했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붙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지지율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 4등 정도, 5등.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 전대에 출마를 할 경우에 본인이 전대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 세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친윤 세력들과의 한판 싸움,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 될 텐데 지금 벌써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자 대결로 가면 결국 당 원내 대표도 친윤 영남 세력들이 결집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뭐 김문수 전 후보가 가장 유리한 상황 또는 뭐 특정인을 거명을 안 한다면 결국은 뭐 영남 세력 그리고 또 친윤 세력들이 선택한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상황.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당이 국민의 민심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건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당원들은 탈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복잡한데 특검 수사 영향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선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어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이제 겨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공천 관련이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인데 그 해에 또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2024년 총선까지 지금 특검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윤석열 부부가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검은 이제 윤상현 의원을 넘어서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의힘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고 나올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참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국민 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민이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국민 지지 없으면은 지금 아무리 뭐 정치 보복이다 한들 이게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역시 혁신인 것입니다. 결국은 해답은 혁신밖에 없어요. 혁신을 해서 당이 환골탈퇴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어야 이게 지금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 지금 거꾸로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도 영남입니다. 영남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말이죠. 국민님 정말 질렸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그냥 외면한다. 그렇게 해서는 이 사태를 정면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좀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특검 수사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즉시 통과하게 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원칙론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네.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도 국회에서 제적 과반의 찬성에 동의를 얻어야만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실질 심사를 받으려면 먼저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성교 의원이든 또는 국민의힘 소속의 누구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런 헌법적인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은 시대적인 요구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이제 3대 특검인데 내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식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또 비리 의혹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검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 정치 보복이 되려면 검찰권을 동원하는 윤석열 정권식의 그런 탄압이라면은 이거는 맞다. 그러나 특검은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히려 이 김성기 의원이라든지 또는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난번 정권 때 수사기관들의 수사,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됐느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오히려 경찰이 수사하러 가가지고 핸드폰을 반납하는 검찰 이런 모습들은 스스로가 특검을 불러들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해석이 많던데요. 국무회의 때 그런 이제 언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말하는 내용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통령께서는 방통위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안을 내보라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어감의 차이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통위 상임위에서 최민희 위원장하고 언쟁이 있으면서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말을 거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질은 이 정부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어제 감사원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무적에 대한 주의 조치는 최고 징계 조치거든요.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또 경찰인가요?
또 네, 경찰에, 이진숙 네. 방통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사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전현희 옛날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끝까지 버텨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임기 다 마치고 내려왔죠. 지금 이제 임기가 지금 1년 이제 지난 그런 방통위원장을 내려와라. 지금 민주당의 두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을 추석 전에 끌어내리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뚜렷한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내려와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것은 지금 그게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사이의 충돌이 이렇게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갈등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번 이진숙 방송위원장의 사태가 본질을 끌어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부적절한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잖아요. 한 번은 왜 그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싸우느냐, 선출직 공직자들 좀 존중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오고 갔던 비공개 발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이걸 공개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다. 특히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고 또 최근에 감사원에서 유튜브에 해가지고 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그런 이제 정치 중립 의무를 좀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제 공개 경고까지 그런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빚어지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자기 정치한다, 개인 정치한다.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쪽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대구시장 후보의 경선에 나섰다가 컷오프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려는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공직자라면 정치적인 중립성 또 독립성, 특히 방통위원장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좀 거기에 걸맞는 품격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